그러면 이번에는 면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접할 때 외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최종 면접을 3차라고 합시다.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최종 면접 3차에 가는데 사실 1차와 2차도 패스하기가 어렵잖아요. 1차와 2차를 패스한 친구들은 실력이 훌륭하겠죠. 아주 훌륭한데 3차에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정말 뽑을 사람들을 뽑는데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연구냐면 이 지원자 2명을 준비하는데 이 지원자 2명은 실력과 스펙에서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호감형으로 생겼고 다른 한 사람은 비호감형으로 생겼어요. 실력과 스펙은 동일합니다. 이때 면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두 사람을 면접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호감형이랑 면접을 할 때 인사 담당자는 이 신체적인 거리를, 물리적인 거리를 148cm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비호감형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할 때는 몇 cm를 유지하냐면 158cm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호감형이랑 인터뷰를 할 때는 이 거리가 짧아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면접하다가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래? 이렇게. 이게 10cm, 자기도 모르게 10cm의 차이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감형인 사람이랑 면접을 할 때는 면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접 시간이 13분. 비호감형이랑 할 때는 9분. 4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답변을 해도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물어보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호감형인 사람은 그냥 9분 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미 안 뽑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9분 만에 인터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뽑을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는 모르죠, 그렇게 하는지를. 세 번째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면접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질문을 버벅거리기도 하고 같은 말을 반복거리기도 하는데, 호감형이랑 할 때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2.37번의 실수를 하는데, 비호감형이랑 할 때는 3.54번의 실수를 한다. 한 번 더 실수를 하는 거죠. 왜? 불편하니까, 자르고 싶으니까, 뽑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자, 정리를 하면은 같은 스펙과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동일하게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이 호감형인 사람이냐 비호감형인 사람에 따라서 면접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제가 호감형이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변인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 좋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같은 지역 출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같은 학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변수이건 간에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면접을 할 때도 이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이직하면 왜 이직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 더 좋은 연봉이나 혜택이 좋은 곳에 옮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옮기시는 분 많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면접까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냥 심심하니까 왜 이직을 결정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호감형인 사람이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면, 호감형인 사람이 그럼 관계 힘드셨죠? 저도 힘들어요. 이 세상에 직장생활 하면서 인생에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그래도 조금 이런 게 좀 좋고 괜찮으니까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비호감형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왜 이직을 하셨나요? 제가 더 좋은 꿈과 희망을 찾아서 비전이 있는 곳에. 아니,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혹시 관계 문제가 보니까 벌써 3번이나 이직하셨네? 혹시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에는 오래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아니, 제가 솔직하게요? 조금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회피하고 싶고, 그죠?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묻어난다. 나쁜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이 잘할 수는 없다. 근데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여러분이 좋게 보시면 친절하게 대하시고 자신감 있게 대하시고 좋게 봐주시면 제가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음의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나 믿음을 가지면은 현실을 바꾼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면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처음에 들어오는 순간 면접실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괜찮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쟤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괜찮다는 게 외모가 예쁘다는 것뿐만 아니고 호감형인 사람이 있어요. 참 착하고 괜찮고 성실하고 나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죠. 얼굴형이. 그런 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면접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면접에 문제가 많은데 얼굴을 보고 사진을 보고 면접하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펙 같은 거 많이 지우잖아요. 지우고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앉혀놓고 얼굴과 면접하는 걸 보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얼굴 호감형인가 호감형이지 않은가와 말을 잘하는가 말을 못하는가 이 두 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공평합니까?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외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사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 혜택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좋은 태도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호감형인 사람이 일을 하면 잘했어. 실수하면 사람이 다 실수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호감형인 사람이 실수를 하면 너는 대학교에서 뭘 배웠냐? 여기가 니네 집이냐? 너는 집과 회사도 구분을 못하냐?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같은 일을 해도 말하는 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호감형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혜택을 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외모에 신경을 지금 쓰는 거죠. 세계에서 1위, 성형수술 1위,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하는 거죠.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마지막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이 딱 소개팅하러 들어온다. 그럼 제가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지 않다 판단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3초? 연구 결과에 의하면 0.1초 걸린답니다. 딱 보는 순간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냐면 제가 만약에 호감적인 얼굴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불공평하게 수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서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괜찮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좋지 않고 맨날 타박이나 받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점점 못해지는 거죠. 이거 사실 공평한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항상 올 수가 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잘했고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찰나 0.1초에 만든 믿음과 편견과 생각들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변하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변하게 한다. 현실을 바꾼다. 다른 사람들의 현실을 완전히 바꾸는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 왜? 우리의 생각들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나의 행동과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부부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이 점점 나쁜 사람이 되고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일 수 있다. 왜? 제가 한번 안 좋게 생각하면 아침에 실수를 했네. 내가 저번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했네. 왜 저럴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말하는 투라 행동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조금이라도 표가 나죠. 그러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데 태도가 달라져. 그럼 제가 그냥 좋게 대합니까? 안 대하죠. 그럼 저도 나쁘게 조금 대하죠. 살짝 표를 내죠. 당신은 뭐 잘했어?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러면 출근하면서 문 확 닫고 나가고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되게 폭력적이네? 아 그래? 근데 남편은 가면서 이거 뭐야? 내가 진심으로 충고를 해줬는데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해? 저번에도 그러더니 안 되겠네. 전화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점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좋은 사람도 내가 만든다. 나쁜 사람도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왜 좋은 친구가 있을까요? 자기네들끼리 좋게 하니까. 서로서로 좋게 하니까. 그럼 다 좋은 사람이 돼요. 제가 나쁘게 대하면 다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누구다?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나쁜 믿음과 편견을 가지면 서로 나쁜 사람이 되어갑니다. 한 예를 들면 저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한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나를 싫어하면 나쁜 태도를 살짝 비추고 그럼 저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도 방어적으로 대하고 그럼 이걸 보고 저 사람도 나쁘게 나를 대하고 이러면 점점 나빠지는 거죠. 대화는 없고 관계는 단절되고 이러면 절대 화합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끝까지. 그만큼 우리의 편견과 믿음이 중요한 거죠. 0.1초에 생긴 우리의 믿음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끊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끊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배신을 삶으로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해가 생겼을 때, 편견이 생겼을 때, 나쁜 생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두 분은 점점 나쁜 관계로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 사람들이 이혼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격이 넘버 원이에요. 이유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결혼할 때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성격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 아내를 바라보고 처음에 미팅을 2번 정도 하고 나서 야 이렇게 맞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저랑 잘 맞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 직업도 똑같고 동생도 3명이 있고 종교도 똑같고 교육 철학도 똑같고 가정에 대해 생각하는 거 똑같고 너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결혼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서로 50%는 맞고 50%는 다른데 저는 99% 소울메이트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1%도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1%는 아니죠. 사실은 50%는 맞고 50%는 다른데 제가 이제 나쁜 것을 보고 안 맞는 것을 집중하게 되면 점점 이게 커져서 99%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네. 결혼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보통 사람이 만나는데 서로 좋아하고 잘해주고 서로 잘해주고 하면 점점 좋은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결혼하고 그럼 끝나면 점점 안 좋은 사람이 서로 되는 거죠. 문제는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믿음이 생기면 서로 안 좋아지면서 대화를 안 하고 관계가 깨지게 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간다. 왜? 점점 나쁜 사람이 되니까. 이혼할 때가 되면 점점 나쁜 사람이 돼요. 점점. 서로 평상시에는 친구들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만 가면 나쁜 사람이 될까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서로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성격이었을까요? 성격은 어차피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약간의 오해랑 편견이랑 잘못이 생겼을 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나빠진다는 거죠. 한번 깨야 되는 거죠. 원래 현실은 50대 50이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한 사람을 볼 때 아주 짧은 찰나에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고 좋은 생각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생각은 다른 사람을 정말 좋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관계를 오래 하게 되면
그 믿음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로 돌아오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나쁜 생각을 찰나에 가지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나쁜 생각은 제 머리에만 편견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올 때 저 사람은 정말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로 나쁜 태도로 대하고 그 사람은 나빠지기 때문에 제가 끊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오해를 풀고 대화를 하는 것이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